독일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한국에서 독일이란 나라는 인기가 많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좋아요. 유럽 최고의 경제 강국, 벤츠, 포르쉐, BMW, 아우디, 또 축구 잘하는 분데스리가도 있고 소세지, 맥주,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좀 아픈 기억이지만 분단에 대한 동질감도 있고요. 근데 여행으로 가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 많이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3대장에게는 당연히 밀리고, 여행 이미지로 봤을 때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등 독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과 비등비등할 정도예요. 만약에 공짜로 여행 10일 보내준다 하면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독일 중에 어디를 고를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오늘은 이 중부 유럽의 대장 독일이 그 국력이나 국토 크기에 비해 왜 여행으로 인기가 없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은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따뜻한 북대서양 난류, 그리고 중위도 지방에서 항상 동쪽을 향해 부는 편서풍이 만나 만들어낸 기후인데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연교차가 비교적 낮고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릅니다. 즉 여름에도 많이 덥지 않고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좋은 날씨인데, 문제는 비가 1년 내내 가리지 않고 자주 내리고 또 흐린 날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내륙에 있으니만큼 남쪽 바이에른 쪽은 대륙성 기후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독일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흐립니다. 파리나 런던처럼 우중충하다는 거죠. 지리를 보자면 북쪽은 말 그대로 대평원, 남쪽은 알프스 산맥이에요. 남고 북저의 형세인데 최고봉은 2962m인 추크슈피체로 꽤 높아요. 하지만 독일의 알프스는 거의 산맥의 북쪽 끝자락에 간신히 걸치고 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그 독일 알프스 지역에 걸쳐 있어요. 알짜 부분은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독일의 알프스는 프랑스의 몽블랑이나 이탈리아의 돌로미티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죠. 북쪽 평원은 말 그대로 평원이고요. 즉 대단하게 지리적으로 특이하다거나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환상적인 뷰가 상대적으로 모자란 거예요. 바다가 있긴 하지만 아름다운 바다는 지중해 쪽 관광지가 압도적입니다. 뜨거운 남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날씨빨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웅장하고 대단한 산, 계곡의 이미지는 저 북쪽 피오르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니면 메인 알프스를 먹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져갔고요. 자연 경관도 여행의 굉장히 큰 요소인데, 독일은 일단 그 무기를 하나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서유럽 강대국들은 전부 한 시대를 주름잡은 나라들입니다.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다고 할까요? 프랑스와 영국은 국가 정체성이 일찍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프랑스 왕조가 바뀌고 공화국, 제국, 왕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프랑스라 나라가 100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에서 브리튼 왕국,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서 연합왕국까지 조금씩 바뀌고 넓어질지언정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또 둘 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열강이 되었고요. 세계대전에서도 승전국이었죠.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처럼 분열의 역사가 길긴 하지만 지중해를 연못으로 삼고 서양에 기틀을 세운 로마 제국이 근본이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도시국가들도 있고요. 부를 축적해 도시 하나로 왕국만큼 힘을 발휘했던 도시들입니다. 즉 국뽕을 맞을 만한 요소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짱! 우리 대단해! 우리 이렇게 잘 나갔어! 또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는 이런 잘 나갔던, 또 잘 나가는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요. 하지만 독일은 좀 달라요. 독일 민족의 전신이 되는 국가는 크게 3개입니다. 먼저 신성 로마 제국은 중부 유럽에 일찍이 거대한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민족국가,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나아간 데는 실패했어요. 게르만족 특유의 분할 상속제도,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 과정의 30년 전쟁에서는 독일 전역이 전쟁에 휩쓸려 황폐화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중앙 집권을 이룬 프랑스는 힘을 엄청 키워서 독일 민족의 영토를 침략하고 점령하기도 합니다. 일단 몇백 년에 걸쳐서 알자스, 로렌을 야금야금 뜯어갔고, 나폴레옹은 아예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고 라인 동맹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죠. 신성 로마 제국의 마무리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분열되어서 항상 주변 광국에 휘둘리던 독일 민족은 고민했습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무엇인가? 있기는 한가? 독일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서의 독일 통일은 무려 19세기 말 1871년이 되어서야 이뤄지게 되는데요. 베를린 근처 브란덴부르크와 현재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를 영토로 하는 이 프로이센 왕국이 강성해져서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독일을 통일한 거죠. 여기서 여러 나라들이란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같은 외국뿐만이 아니라 같은 독일 안에 뭐 작센이라든가 바이에른이라든가 이런 독일 내부의 같은 민족 국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통일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소국보다요. 프로이센이 전신이 된 독일 제국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 그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엄청난 배상금을 그 자리에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물리죠. 그리고 가혹한 배상금과 세계 대공황, 이걸 견딜 수 없었던 독일 민족은 나치에게 권력을 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다들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더 크게 패망합니다. 이번에는 나라가 분단돼요. 독일 민족의 통일된 국가 3개 중에 하나는 영 마무리가 좋지 않고 중간도 부실했고 2개는 대형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뽕과 애국심을 아주 경계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다르게요. 그 결과가 나라 전반에 느껴지는 뭔가 우울함입니다. 우리 대단해, 우리나라 짱이야, 우리 과거가 이래. 물론 지나치면 재수없는 태도지만 독일은 지나치게 좀 네거티브하죠. 이렇게 현재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국뽕의 부재와 패배와 분단의 역사를 저는 독일 여행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하나의 이유로 꼽겠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북유럽 같은 소국에 바라는 아기자기한 이미지도 아니고 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거창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느낌요. 또 독일이라면 차갑고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재미없다는 이미지까지 있죠. 이게 또 은근 큰데요. 이탈리아, 스페인의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의 로맨틱한 분위기, 영국의 신사숙녀, 물론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거나 가서 뭐 로맨스가 일어날 확률은 되게 낮지만 이 낮은데 문제는 이미지입니다. 재미없고 딱딱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여행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 독일인들의 이런 기계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는 독일이란 나라를 최초로 통일한 프로이센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처음부터 큐튼 기사단, 즉 군대의 나라로 시작한 시작부터가 군국주의 나라였거든요. 이때 차갑고 무뚝뚝한 독일인의 이미지가 괴테 같은 문학가,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되게 멋있는 예술가들이 만든 말랑말랑한 이미지 위에 더 씌워졌고요. 그 뒤에 2차 대전과 나치는 거기다 악마 같은 이미지까지 씌워버렸죠. 지역별로 편차가 큰 독일이랑 바이에른 같은 남쪽은 그런 우리의 선입견과 그런 국민들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나라 이미지가 이런 건 관광 산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랫동안 분열된 독일이었지만 빛이 드는 시기도 있었어요. 16세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일 민족의 화려한 문화가 피어났는데요. 미술 쪽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해 좀 밀리지만 그것만 빼면 정말 대단한 위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귀로 듣는 음악이나 머릿속에 있는 철학 등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영역에서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미지는 독일 하면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영토와 독일 문화권의 영토는 정말 크게 차이 납니다. 독일 민족의 영토야. 과거로 가면 더더욱 그렇죠. 일단 지도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현재의 독일 지도입니다. 중부 유럽의 적당하게 큰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15년의 유럽 지도고요. 이 빨간색 선이 독일 연방의 경계선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넓죠.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대부분, 그리고 러시아 영토에 체코까지 포함되는 큰 문화권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 어권은 아까 제가 국뽕의 부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영토로 합쳐져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두 차례에 걸친 대전은 그런 독일의 외부 영토를 싸그리 날려버렸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중심지였던 퀘니스베르크, 여기 지금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군국주의의 전신인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를 승전국이 소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겠죠. 전부 파괴하고 독일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체코에서도 기존 독일인들을 다 쫓아내고 독일 문화를 없애버렸고요. 독일 문화권 자체가 전쟁 이후에 엄청 좁아져 버린 거예요. 또 한때는 언젠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그런 운명적인 의식이 있었던 오스트리아까지 완전 서로 갈 길을 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물론 지금이야 어느 정도 관계도 회복하고 문화유산도 복구했지만 없어진 문화권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다리 문제 아시죠? 한북 그릭이라고 하나? 이게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였던 퀘니스베르크를 배경으로 한 문제고, 그 유명한 칸트의 고향도 여기에요.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도시를 떠나지 않았는데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현재 독일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최초의 독일어 대학,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인 황제인 카를 4세가 세웠는데 어디냐? 프라하에 있습니다. 무려 1348년에요. 지금은 당연히 독일어 대학이 아니라 체코어 대학이지만요. 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 브람스 같은 독일어권의 멋진 음악인 이미지는 오스트리아가 가져갔습니다. 당시 비인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그런 음악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대단한 독일의 음악가 바흐는 독일 안에서 태어나 독일 안에서 죽긴 했지만 바흐 하나로 다른 음악가 다 밀어내기에는 조금 모자라죠. 정리하자면 독일 민족의 과거 유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독일이 아닌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폴란드나 체코에 남아있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은 건 프로이센의 딱딱하고 기계적인 이미지. 해외여행 자체를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가요. 그리고 독일의 흥미로운 점은 산업, 역사, 자동차, 축구 이런 건데 이거는 여자보다 남자들에게 훨씬 어필하는 포인트고요. 특히 산업이나 철학, 문학 이런 거는 여행에서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건축과 미술보다 비직관적입니다. 사진 찍기도 어렵고요. 여초 산업인 유럽 여행에서 당연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많은 독일은 마이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관광 대국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독일의 여행 산업은 세계 9위입니다. 영국보다 1위 높았어요. 런던이란 초특급 여행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보다 높았던 거예요. 유럽만 따지면 터키를 제외하고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다음 4등, 터키를 포함하면 5등이고요. 한국에서 이미지가 좋은 북유럽이나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소국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1년에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독일을 찾아왔는데 한국의 2배를 넘었습니다. 물론 독일답게 그 중에서 비즈니스 수요가 좀 높긴 한데 그렇다고 일반적인 여행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관광 대국이죠. 물론 유럽이라서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면 좀 뻥튀기 된 숫자긴 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EU로 국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되게 자유롭고 또 소득도 높고 연가 기간도 긴 지역이죠. 여행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주로 방문한 사람들은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순서였는데 이 중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딱 바로 옆에 붙어있고 전부 독일어권 국가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독일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많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가서 무난하게 즐기기보단 좀 조건을 많이 타는 나라, 역사도 좋아야 되고 철학이나 문학도 좋아야 되고 이게 단기간에 바뀔지는 좀 의문이에요. 자연 요소로 따지면 몇백만 년 전부터 형성된 거고 인간의 문화로 따져도 1000년, 2000년 전부터 쌓여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독일에서 느낀 소감이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입니다.